안녕하십니까, 단태입니다. 주말 휴일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부스터샷을 이제 맞지 말아야 될 이유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반대합니다. 맞지 마세요. 한 이틀 전에 포털 사이트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을 1차, 2차 맞아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KTV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미크론이 실질적으로 백신의 회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항 능력이 100배 정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3차 접종을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뉴스는 의학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돌파 감염이 심각하다. 추가 접종도 필수 접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가 접종도 필수 접종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는 부스터샷을 맞으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돌파 감염이 64%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 7명이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백신으로서의 무용론이 나올 만도 하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저게 오미크론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돌파 감염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걸 두려워할 문제가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이세사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알려진 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생기는 항체하고 백신에 의해서 생기는 항체하고 그 능력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생긴 항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그 항체의 기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1, 2차 백신을 맞은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또는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백신 주사를 안 맞은 사람이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을 때도 중증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치명률을 가지고 있는지 각 변이별로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부스터샷을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면 이제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발표를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1, 2차 백신을 맞은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이 부스터샷 맞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볼까요? 부스터샷 효과 논란이 있다는 얘기고, 그건 뭐냐면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 중에 돌파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 다 맞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일단은 내용은 그겁니다. 뭐냐면 다 경증이다. 5명이. 그래서 외국 사례를 분석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외국 사례를 분석 중인 건 뭐 좋은데 1, 2차 백신까지 맞은 사람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때에 다 경증인지 중증이 있는지 또는 1차만 맞은 사람이 걸렸는데 중증인지 경증이 있는지 또는 다 경증인지 또는 백신을 하나도 안 맞았는데 그 사람이 경증인지 또 일부 중증이 있는지 치명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듣기로는 1, 2차를 맞은 사람이 오미크론 돌파 감염이 일어났는데 그게 부스터 샷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오히려 더 중화항체 형성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부스터샷을 맞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신규 확진자의 97%가 돌파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뿐만이 아니고 백신 자체가 무용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건 제 입으로 얘기했고 아직도 정부나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입으로 한마디도 안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드 코로나를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드 휴먼을 할 때까지 버티다가 미드 휴먼이 되면 이제 서로 동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드 휴먼이라는 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를 죽이면 자기도 위험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숙주를 안 죽이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은 낮추고 전파율은 높이고 또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으면 아마 잠복기라도 더 높이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감기처럼 변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우리가 변이를 다 봐왔지 않습니까? 이 봐온 변이들이 얼마만큼의 치명률을 가지고 있는지 이젠 데이터를 가지고 따져봐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그런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굳이 꼭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미드 휴먼의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독감보다 낮은 치명률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정도 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견뎌서 중화항체가 생기면 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안 걸리려고 하는 것보다 미드 휴먼의 조건에 빨리 부합하는 변이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뭘 준비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중증으로 안 넘어가게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